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진짜 비가 많이 와요. 지금 장마철인데 사실 야외를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야외 촬영을 못하게 돼서 또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실내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 라고 하면 책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케팅 전문가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엄청나게 대단한 형님인데 그 형한테 제가 최근에 마케팅에 대해서 좀 질문했거든요. 형, 저 이런 마케팅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마케팅을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냥 뭐 좋은 업체 선정할까요? 라고 했더니 형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호구야. 그래서 왜 호구예요? 그랬더니 네가 모르는데 마케팅이 되겠냐? 너가 너네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지 마케팅이 되지. 제가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쓰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게 온 거예요. 카톡으로 이걸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마케팅 불변의 법칙.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딱 느꼈죠. 역시 성공한 사람 참 실행력이 빠르구나. 바로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준다는 게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오늘 저희 그냥 소식이었고요. 제가 요즘에 부동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뭐 옥수동에 9평인데 18억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올 상반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풀렸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증권사 PF. 바로 PF 대출이 이제 언젠가 터질 텐데 그게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 PF 대출에 대한 불안감, 이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만 깨진다고 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이 PF라는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데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망설이는 투자 말고 진짜 싼 거, 진짜 좋은 것만 사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케이스들이 있어. 지난주 제 매매 사례들 봐봐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가격이 싸지 않으면 임대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잘 검토해서 봐야 돼요. 오히려 임대도 놓기 애매하고 또 짓기도 애매하고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두들 한 번쯤은 볼만하다. 그리고 지금 임대 수익이 나오거나 멀쩡한 건물들은 사실 지금 사도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새로 지어야 되는 개발하는 부지들 이런 것들을 원가 이하라고 막 매입하려고 하고 막 투자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PF 대출이 터지고 나면 오히려 좋은 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는 게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100억대 건물인데 뭐 20억, 30억씩 싼 데도 안 팔리는 게 있어요. 이건 물론 일반적인 꼬막 빌딩이나 월세 나오는 건물 말고요. 땅에 관련된 겁니다. 그게 다 지금 PF로 터지고 나서 더 싸고 좋은 땅들을 투자하려고 그런 것들을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땅들은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진짜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번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그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데 그런 거를 조금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위치들 이런 땅들은 괜찮습니다. 손예진 씨 평당 3억의 상품 괜찮습니다. 그런 땅들은 사실 불변이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애매한 위치에 그냥 상업지라고 해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최근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진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순간 내가 정말 이거를 어느 정도 고민하려는 순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무상으로 컨설팅하고 무상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문의해달라고 제가 DM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문의가 좀 많이 왔어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정성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상담해 드린 분도 있는데 상가를 사셨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땅을 샀거나 이런 경우는 저도 조금 수습을 해드리고 싶은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도 상가 사서 망해봤고요. 우리가 뭐 고속도로가 뚫리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런 점에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아래 제 인스타 이쪽으로 DM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나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딱 지난주죠. 느낀 바가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정말 싸더라고. 지금 900원이에요 N이. 물론 교통비 이런 건 비싸죠. 근데 뭐 식자재 뭐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는 전체적으로 싸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N 저해 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 N 저 바람 때문에 요즘에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일본 부동산에 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일본 부동산을 많이 탐방을 하고 분석을 했고 또 요즘 신문 광고에 일본 부동산 판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어. 참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부동산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사야 돼요. 지금 시부야, 신주쿠 이런 데 가보면 건물을 진짜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어떻게 발전될지 어떻게 성장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쪽 지역 가면 진짜 비싸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비싸도 거기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자니 너무 비싸니까 어려워. 그런데 오히려 어설픈 데서 하면 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일본 부동산 혹시 투자하시려는 계획 있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잘 고민해보시고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있는 개발하는 모임이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도 거기서 일본에 한번 가기로 했었거든요. 일본 가서 저희가
부동산 공부도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일본에 관련된 부동산도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토론을 해보시고 또 어떤 게 좋은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과연 그러면 부동산은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부터 올라가고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예측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 예측하면 평생 소스가 되거든요. 꼭 그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금리니까 금리가 과연 언제 인하할 거냐가 되게 포커스잖아요. 근데 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일단 PF 대출이 터지고 나설 거예요. 그래서 PF 대출로 한바탕 팡팡팡 터지고 나서 그 다음 금리가 인하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가 나올 텐데 한번 터지고 나면 인하를 하겠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기라고 해요. 미국도 사실 금리를 낮출 거고 우리나라도 낮출 건데 그러니까 즉 바닥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올 3, 4분기, 4, 4분기 충분히 바닥 같아요. 네, 충분히 지금도 그렇고 지금부터 부동산은 정말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투자 못했던 분들이 19년, 20년 오면서 아 여기 도대체 내가 옛날 가격이 얼만데 못 샀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20년, 21년 올랐잖아요. 근데 20년, 21년처럼 오르는 시기는 잘 없을 거고요. 아 물론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이런 변수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기본적인 룰대로 들어갈 건데 그 룰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확실히 옛날보다 빨라졌어요. 지금 진짜 빨라진 거거든요. 거의 바닥을 친 게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1년밖에 없었어 하락기가. 근데 물론 1년 동안 꽤 많은 하락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락폭이나 시기가 옛날만큼은 그렇게 깊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한테도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고난했던 시기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저는 조금 기대할 만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이 시기 놓치시면 나중에 또 3년 후 4년 후에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이 시기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고민해보고 사시고 3, 4년 후에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서 근데 옛날에 사지 그랬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냥 뉴스들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